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56번째 화산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산여 남은 마지막 6, 5와 상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5, 사치 일망, 일실망, 종이 예명. 꽁을 쏘아 화살 하나를 잃음이니라. 마침내 이로써 명예를 남김이니라. 종이 예명 상체야. 마침내 이로써 명을 남긴다는 것은 위의 미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의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오이는 일반적으로 군주의 지위이고, 지금 현재는 음으로써 중을 얻었으나 중정의 지위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괴 리는 문체, 발급, 세의 상이 있습니다. 자, 설명 보면은 오효는 중정의 지위를 얻고 상괴 리는 문체요 세꽁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은 여기서 사는 활을 쏘는 것, 그 다음에 얘는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살의 의미가 귀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입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활을 쏘아서 끝내 영예와 명예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화살 하나로 꽁을 쏘아서 명중하여서 잡으니 위에 있는 사람이 명예와 자기를 내리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음에 효를 받았을 때 일실망, 여기서 그 망과 그 명예를 얻는 이 사이에 상관성에 대한 검토가 조금 필요합니다. 즉 처음에는 망이었죠. 일실망, 활을 쏘아서 하나를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예명, 영예를 얻는데 두 가지의 상관성, 즉 손실과 명예를 얻는 회복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고, 이는 구체적인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6, 5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상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기소, 여인선소, 후호도, 상우우역, 흉. 새가 제 집을 불사르니 나그네가 처음에는 웃고, 선소, 후호도, 나중에는 울부짖음이라. 상우우역, 소를 쉽게 잃음이니 흉하다입니다. 그 다음 상활, 이려재상, 기의 분야, 상우우역, 종막지문야. 나그네로서 구호 위에 교만하니 그 뜻을 불사르는 것이요, 소를 쉽게 잃었으나 끝내 소식을 듣지 못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구는 이제 그 괴의 제일 위에 있죠. 끝에 있고, 상괴 리, 불화의 제일 위에 있죠. 요렇게 제일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B번 보면은 상괴의 제일 위, 극에 이르고 상괴는 불이다. 그리고 양효라서 음의 자리에 양효가 있으니 부당이 자리가 바르지 않고 여전히 강이라 아직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설명은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러서 길이 막힌 채 더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타양살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을 그 좁은 기소로 설명을 하고, 상우우역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새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의 둥지를 불태운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상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새의 둥지를 불태우는데 이것과 나그네의 나의 상관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의 집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처음엔 웃고 나중에는 울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우역, 서로 잃어버린 이 세 개의 사건이 서로 연결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해사로서 상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안인지, 이제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상관성과
관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기존 그 설명이고, 지금부터는 다산 선생님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호 사치일실망 종이예명 상활 종이예명 상체야. 화살로 꽁을 쏘아 맞추니 화살 한 개를 잃게 되었지만 마침내 군주로부터 영예로운 상을 내리는 명을 받게 될 것이다. 상활 마침내 군주로부터 영예로운 상을 내리는 명을 받게 된 것은 충성하는 마음이 위에 있는 군주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물상을 이제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사치일망, 일실망, 화살 하나 잃어버린 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봉계가 있습니다. 이 봉계는 천집이 봉계의 모계에서 왔습니다. 모계의 이 상괴는 건이죠. 그 건에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걸 화살로 봅니다.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5에서 3으로 이렇게 나와서 화살 하나가 잃어버리는 거죠. 대신에 그 리을 꽁을 잡게 되는 거죠. 즉 설명을 보면은 천지 빗계 시절에 가미에 화살 3개가 있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화살 하나가 날아가서 5에서 3으로 이렇게 날아가니까 일실망하지만은 리을 꽁을 얻게 된다. 즉 화살로서 꽁을 쏘아서 화살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예명, 영예스러운 명예를 받게 된다.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화산여 봉계가 있습니다. 봉계는 천집이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모계에 있는 여기 건은 임금이죠. 임금이 이제 그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계 리의 즐거움으로써 손의 명령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리고 간의 말이 이어지니까 즐거운 말, 명예로운 명이 내려오는 거죠. 즉 천지빗계 건의 임금이 추위를 하게 되면은 리로서 즐거워하고 그 말이 영예스럽고 손으로 명령하니 영예스러운 명령이 내리게 된다. 가는 마치입니다. 이렇게입니다. 그럼 왜 영예스러운 명령이 내리느냐? 당연하죠. 날짐승을 잡았으니까 영예스러운 명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예스러운 명령이 오는 것을 그 상체야 위로 미친다고 하는데 이 신하 입장과 왕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봉계입니다. 봉계. 이 봉계는 그 봉계의 모계인 천지비로서 왔죠. 여기에 고는 신하죠. 일반적으로. 자, 고는 신하입니다. 그래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화산녀가 돼서 리의 꽁을 신하가 이렇게 손으로서 공손히 헌납을 하는 거죠. 헌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왕 역시 리의 재물을 손의 명령으로서 이렇게 하사를 하는 거죠. 어째 보면은.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봉계 모계에서 상체 1음이 위로 이동을 하니까 2에서 5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신하가 손을 받들어 꽁을 헌납하는 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군주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리로서 우러나와서 군주가 손의 명령으로서 상을 내리는 상이 나옵니다. 즉 체는 미침을 뜻하는데 위로 미치는 것은 아래로 또 이제 서로 이렇게 신하가 이렇게 헌납을 하니까 또 왕이 이렇게 하사품을 내리면서 서로 피드백을 하는 형국이죠. 자, 여기까지가 6, 5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상구를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구 좁은 기소 여인 선소 후호도 상우우역 흉. 새가 그 둥지를 태우니 나그네는 먼저 웃겠지만 나중에는 큰 소리로 곡성을 내며 울게 될 것이다. 소를 시장에서 교육하였다가 도적이 훔쳐가 잃어버리니 흉하다. 상활 이려재상 기의 분야 상우우역 종막지무냐. 상활 나그네가 위의 높은 자리에 머무르니 거처가 타버리는 것은 그 당연한 이치이다. 소를 시장에서 교육하다가 잃어버렸는데 마침내 소가 어디로 갔는지 종막지무냐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개별 이제 효를
효에 대한 물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좁은 기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본계죠. 자, 본계의 그 상구가 이렇게 효변을 하면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계인 내산소가가 됩니다. 즉, 이 본계의 화산역 위에 부분은 리의 새가 있고 또 둥지도 되고 불도 되죠. 이렇게 리는. 그리고 밑에는 손의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설명 보면은 화산역 상계에 손의 나무 위에 불이 있어서 바짝 마르고 여기에 리의 새가 있는데 꼭대기에는 이렇게 둥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둥지에 불이 나서 효변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내산소가 이렇게 큰 새의 상이 날아가 버리는 상이 되죠. 즉, 새 둥지가 허물어서 불사르지니 효변을 하여서 결국 소가 깨어돼서 새가 저 멀리 날아간 상황이 도출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선소후호도를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가 본계죠. 그 다음에 상구가 효변하면은 내산수가 지게가 됩니다. 즉, 처음에는 이렇게 그 리의 얼굴에 태의 입으로 뒤집은 태의 입이죠. 여기가 아니고 위에 태의 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리의 얼굴에 태의 입으로서 즐겁게 상견례하는 상이 나오죠. 근데 그 효변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간이 내산소가 및 하계가 간이 나오죠. 간이 나오니까 죽음이죠. 그 죽음에 대해서 진소리가 울리니 울음소리가 울리는 거죠. 상계. 그래서 태울음이 나오니까 이제 간의 죽음을 애도함에 울고 손짓을 하는 손짓을 부르짖고 태울음이 나오니까 후호도의 상이 나옵니다. 그다음 상우 의역은 그 이제 교역하면서 그 소를 잃어버렸다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최초의 그 본계 화산녀가 있습니다. 화산녀의 상구가 변하니까 뇌산소가가 되는데 이 뇌산소가 깨는 이렇게 산내이가 서로 이렇게 크로스 교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산내이께 처음에 보면은 여기에도 곤의 소가 있고, 자, 여기에 곤의 소가 있죠. 상호께도 곤의 소이고, 그 다음에 하호께도 이렇게 곤의 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이께 시절에는 상대방도 소가 있고 나도 소가 있는, 이께 시절에는 나도 소가 있고 상대가 또 소가 있는데 이렇게 크로스로 교역을 하게 되면은 내산소각계에서는 소가 사라집니다. 그럼 왜 소가 사라지느냐? 내산소가 전체 이게 보면은 대감 도둑이죠. 대감 도둑이 되니까 도둑이 훔쳐가니까 소가 사라진 거죠. 결국에는 종막지무냐, 소가 어디 갔는지 듣지 못하게 된다. 이 부분도 설명을 보면은 화산녀 본계가 있습니다. 본계가 상구가 변하니까 내산소가 지게가 됩니다. 근데 화산녀 그 상계인 4, 5, 6 이 부분은 감이죠. 감이 위치죠. 위치. 감이는 기의 형상인데 이렇게 기의 위에 리가 있으니 기가 밝은 거죠. 즉 처음에는 이렇게 그 화산역 본계에서 감위에 리 밝음이 있으니 기가 밝은데 이제 추위를 하게 되면 내산소각계가 되면 밝음이 사라지니까 기로 듣는 밝은 총명함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종막지무냐, 마침내 소가 어디 갔는지 듣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형상을 물상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글을 먼저 한번 글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그 둥지를 태우니 나그네는 먼저 웃겠지만 나중에는 큰 소리로 곡성을 내며 울게 될 것이다. 소를 시장에서 교역하여 하다가 도둑이 훔쳐가 잃어버리니 흉하다. 상활, 나그네가 위에 머무르니 거처가 타버린 것은 그 당연한 이치이다. 소를 시장에서 교역하다가 잃어버렸는데 마침내 소가 어디로 갔는지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산 선생님의 상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6번째의 화산역 남은
그 6, 5와 3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57번째 개인 중풍손에 대해서 같이 노트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